이번 시간에는요, 그 179페이지 지상권 볼게요. 지상권. 지상권 첫 번째 종문이 요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줄 보세요. 그 개념. 개념에 보시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다. 요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하고 등기가 필요하다. 당사자는 설정자하고 지상권자 둘 되시나요? 그런 뜻인데,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요게 이제 우리 민법 279조 법 조문입니다. 이게 279조. 그거 줄여서 그 첫 줄 하나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상속받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뭐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지상권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요게 이제 물권 계약 그리고 등기, 물권 행위와 등기, 물권 행위와 등기, 지상권 설정해 준다 합의하고 등기까지 해둬야 돼요. 그러면 이때 갑이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돼요. 부동산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또는 전세권 설정자. 이제 요 땅 빌려 서는 사람이 지상권자. 이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늘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라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 주인이 누구라고요? 지상권 설정자. 토지 빌려 서겠다는 사람이 지상권자. 저거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자유예요.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지상권은 뭐 하는 권리인가? 보세요. 요겁니다. 지상권자는 누구 토지예요? 타인 토지입니다. 건물은 안 됩니다. 건물 빌리는 건 아니라고요. 토지 빌리는 거라고. 토지 전부 빌려도 되고 일부 빌려도 돼요. 전부나 일부. 뭐 하기 위하여?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하여.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건물 소유 목적,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건물 짓습니다. 신축했다고요. 신축 건물 누구 겁니까? 소유. 신축했으니까 소유. 이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이 토지를 뭐 할 권리? 사용할 권리. 그게 지상권이에요. 타인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이에요. 이 토지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렇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토지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둘 다 있습니다.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지난주에 했잖아요. 둘 다 점유권이 있어요. 자, 을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을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을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가? 지상권 있잖아요. 토지 사용권, 점유권 있잖아요. 건물 소유권 있잖아요. 당연히 건물 점유권도 당연히 있을 거고, 자기 소유니까. 지금 요 문장만 이해하면 1단계, 지금 푸른색, 빨간색까지 쳐다보고 있었다면 2단계, 나오는 문제 다 맞추면 3단계. 제가 민법이 무슨 법이라 했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가 하는 법이라고. 갑에게 무슨 권리 있어요? 토지 소유권과 토지 점유권. 그것과 출제한다니까요. 점유권 행사 누가 할 수 있나요? 갑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 묻는다고.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을에게 있죠. 그러면 갑이 건물 철거 권한 있나요? 없죠. 자기 집이 아닌데.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을이 신축했으니까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을 소유.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점유권도 있는 거고. 을은 건물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도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요거 건물 소유권이잖아요. 오케이. 요거는 토지 사용권이잖아요. 지상권도 물권이고 소유권도 물권이에요. 되시나요? 같이 넘기도 되고 분리 양도해도 되고. 각각 권리란 말이에요. 각각 권리인데 권리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딱 들어붙은 거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분리 양도 된다. 그럼요. 건물만 전세권 설정해도 되고 토지만 임대해도 되고 다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0조. 이건 초기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나올 게 없어요. 한번 잠깐 보면 1호, 2호, 3호에 보면 몇 년 나와 있습니까? 30년, 15년, 5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최소 계약 기간입니다. 최대 기간이다, 최소 기간이다? 최소 기간입니다, 그게. 그러면 1호 같은 경우는 경관 건물하고 수목인데요. 기와집 지어서 이 토지 빌려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상권 기간이 최소 몇 년?
최소 30년 넘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나무 심겠다. 최소 30년 이상이 돼요. 30년 동안 빌려주기 싫으면 안 한다 하면 됩니다. 해주고 후회하지 말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소유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여기 지상권 뜻이거든요. 사용료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그래서 그동안 가장 많이 시험 나온 것이 토지 사용료 아시겠죠? 지료. 지상권이라서 지료라서요. 임대차는 차임, 지료는 지상권 승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요. 지상권 승립하는데 뭐만 하면 돼요? 계약하고 등기하면 돼요. 요게 승립 요건이라. 지료는 그럼 공짜냐? 아닙니다. 따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차를 살 때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료는 선택 사양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떡국이 여는 장치 오픈카 하는 거는 선택 사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겠죠. 지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은 지급해야 되잖아요. 지상권 계약할 때 지료 이야기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상권 성립할 때 없어도 된다. 그 뜻이. 그러면 특약으로 무상으로 해도 되고 유상으로 해도 되고 되시나요? 이거는 특약으로 하기 나름이다. 자, 이 경고한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몇 년 이상요? 30년 이상. 수목도 마찬가지. 나무. 수목 요것도 두세 번 나왔고요. 경관 건물 요거 몇 번 나오는데 이 경관 건물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무슨 판례가 있는가? 갑의 건물을 사면서 갑의 토지에 지상권 설정해도 돼요. 을이 갑의 건물을 사면서 기존 건물 사면서 갑 토지 지상권 계약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판례는 요 경관 건물은 지상권자가 신청한 건물만 해당된다. 기존 건물은 30년 적용 안 받는다. 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두 번 나온 적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판례 공부를 해야 돼요. 판례를. 아주 세세한 이야기도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험에서 280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30년 이상이라는 건물은 기존 건물 말한다. 지상권자가 신청한 건물을 말한다. 문장 그렇게 나온다니까. 을이 신청한 건물이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는 없는데 이게 시작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이잖아요. 남의 땅 빌려서 집 짓고 살겠다는 거지. 지료는 내가 1년에 얼마씩 내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되십니까? (30년) 끝났단 말이에요. 계약기간. 계약기간 끝나면 원래는 원상 회복해야 돼요. 남의 거 빌려서니까 처음 빌릴 때처럼 그대로 해가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기와집을 뜯기에는 전국적으로 너무 아깝다. 기와집은 30년 지나면 그때부터 멋지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민법 283조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30년 더 요구합니다.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할 수도 있고요. 갑이 거절할 수 있다고요. 문제는 요거예요. 을이 30년 더 연장 요구했는데 갑이 거절하면은 을이 갑 보고 그럼 이 집 당신이 사시오 이렇게. 이 집 당신이 사시오 그걸로 끝이에요. 안 삽니다가 안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에? 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노가 안 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요구란 말이에요. 요거는 노가 돼요. 이거 노 된다 했잖아요. 안 해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거 안 해가 안 되는 게 이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글자는 똑같아도 청구권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건 무슨 권리라 했어요? 일방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면 효력이 탁 생기는 것. 예, 이거는 거절을 못해요. 왜? 도달되면 효력 생기니까 거절할 시간도 없다 이 말입니다. 동의받을 이유도 없고 바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강제 매매라 그래요. 가끔. 왜? 거절을 못하니까. 갑이 나는 이 집 필요 없는데 그래도요. 이거 사봐야 팔리도 않는데 그래도요. 그 집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데 그래도요. 요거 자체를 하고 아니하고는 을이 자유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면 무효예요. 그래서 원상 복구 특약이 있어도 무효다. 왜? 이거 못하게 하는 특약이라서. 지상권은 알고 토지 빌려줘야 됩니다. 이 매수 청구권 악용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한테 이 자체가 강행 규정이라서 이거 없애기로 해버리면 무효라. 그 특약이 이거 못하게 하는 특약 무효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갑하고 을과 계약해도 이거 하지 마라. 특약 해놔도 무효다. 강행 규정이라서. 철거 청구 못 들어갑니다. 철거 못 들어갑니다. 갑이 을 보고 철거하라 못합니다. 을이 매수 계약 청구 들어오고 거절했을 때는 매수 청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철거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거는 놔두고 여기서 보면 을이 갑의 토지 빌려 서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의 것이고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른 거 아시겠죠? 이거는 나대지 빌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토지 건물이 갑의 토지 건물이었는데 어느 하나만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건물이 갑의 것이었는데 하나만 팔았다. 그럼 소유자 달라지잖아요. 땅 주인, 건물 주인 달라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밑에 2번 푸른색 찾아보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땅 사용권 탁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땅 사용권이 없으면 자기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남의 땅이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알아야 돼요. 첫날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늘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시험 잘 나오고 중요한 거예요. 지상권 요 뜻도 딱 알아야 되고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오고요. 지상권 뜻을 알아야 돼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런 거예요. 갑이 자기 토지입니다. 건물 신축했습니다. 갑이 신축했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누구 겁니까 이게?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이 요거예요. 요거.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됩니까? 네. 미등기 무효가라 상관없습니다. 땅만 팔았다 하면 땅은 을 소유가 되었는데 건물은 갑 소유 그대로 남아있죠. 그게 밑에 그림 그거예요 지금. 도표에 그림 있죠. 예, 네, 그 형태예요. 땅만 팔아도 되고요. 건물만 팔아도 됩니다. 그럼 건물 주인 달라졌잖아요. 땅 주인 그대로고. 자, 건물 주인 바뀌는 걸 예를 들게요.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여기 3으로 할까요? 매매 등으로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건물 이전 등기했다 이 말이에요. 건물만 팔았다 이 말이에요. 상황 이해되죠? 이거 딱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짧은 문장 속에서 순서대로 딱딱 생각해야 된다니까. 자, 이 순간 건물 소유자 누굽니까? 건물 소유자 어리잖아요. 등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매매했으니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땅 주인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이거 그대로잖아요. 토지 소유자 갑이잖아요. 남의 땅에 자기 건물 됐어요. 이때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해요. 이게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건 법 조문이 없어요. 판례 이론이에요. 판례밖에 없어요. 이건 판례 안 보면 시험 못 푸는 거죠. 아예 법 조문 자체가 없어요.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지상권. 요게 늘 시험 잘 나와요. 자,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토지를 정한테 팔았다.
토지를 양도했다. 됩니까? 응. 이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토지 이전 등기했다. 그럼 이 사람은 지상권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내가 지상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아시겠어요? 자, 이게 3단계고요. 빨간 게 2단계. 지금 팔리고 난 뒤에도 대항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3단계고 한 단계 더 갑니다. 연속곡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4부 팝니다 이 사람. 병이라 합시다. 병은 안 나왔지 아직. 병한테 팝니다. 양도 정려나 매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취득한 것인가? 됩니까?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 이해됩니까 지금? 요 말 그대로 잘 나옵니다. 요 말 그대로 잘 나온다고요 시험 지문에. 그러면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이 찾아내야 돼. 이거 공부 안 하면 못 찾아냅니다. 저 사람 어디서 데리고 왔는고 이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내야 된다니까.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 바로 나옵니다. 그냥 첫 마디가 바로 나와요. 그냥 시험 지문에. 자, 합니다. 잘 보세요. 병은 건물 소유권 언제 취득합니까? 양도했다 했습니다. 팔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병은 언제 건물 소유권 취득해요? 샀으니까. 돈만 주면 취득하나요? 어때요? 빨리 말하세요. 등기해야죠. 건물 등기해야지. 응. 건물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건물 취득한 겁니다. 지상권은요? 이 지상권 어떻게 해요? 같이 넘긴다. 보통 그렇게 계약한다. 그거 한번 시험 내세요. 그러니까 같이 넘긴다. 이 지상권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보통 같이 넘긴다. 그러면 지상권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면 지상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시험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같이 넘긴단 말이에요. 특약이 없었다면 같이 넘긴다. 보통 집 팔면서 지상권도 같이 넘긴다. 아니 건물만 넘길게 이런 특약이 없었다면 같이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달라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죠.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사람은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이해되나요? 민법 187조 본문. 취득은 등기 없이 하는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187조. 187을 외우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늘 이런 데 녹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설정해가지고 이전해 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해 달라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직 지상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지상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까지 시험 냈고요. 이해됩니까 요거? 등기 안 했으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상권자입니까? 그렇죠. 지상권자 누굽니까? 그렇죠. 을이죠. 여기까지 시험 냈고요. 따지게 되죠? 어렵지 않아요. 듬성듬성하면 다 기억이 안 나서 어려워요. 하나씩 따지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른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지상권 설정해서 이전해 줘야 되는 사람이죠. 어른 설정하고 이전해 줄 의무자잖아요. 이전 의무자고, 이 사람은 오히려 이쪽은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설정 의무자잖아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어른 뭐 할 수 있는가? 병은 뭐 할 수 있는가? 병은 어를 대위해서 어리 안 해주니까. 이해됩니까 지금? 갑이나 정에게 설정하고 을에게 이전해주라. 을에게 설정해주라. 아시겠어요? 설정하고 또 을은 병에게 이전하라.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리자잖아요. 권리자. 요구하는 권리자. 자, 그런데 갑이 또는 정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병 보고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내 땅에서 집 떠들어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의무자가 설정해 줄 의무자가 설정받을 권리자에게 철거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해줘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떠들어요. 적반하장이죠. 도둑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비켜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면 병은 토지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취득자 지위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는 사용료 내놔야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지료는 부당이득이다 말이에요. 요까지 시험 내세요. 이야기가 너무 기나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예.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기 집 몇 호예요? 술만 취하면 우리 집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미치겠다. 패 죽일 수도 없고. 그것도 새벽 2시에요. 문 열어라. 발로 차고 이놈이 막. 저 지금 바로 위라고요. 술 취하면 그래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이 정신 안 차리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집 304호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어요? 305호 벨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벨 눌러야 돼요. 보세요. 비밀번호 1번 뭡니까? 토지 건물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뭘로 달라져서요? 지금 매매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상권을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오케이.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지금? 응.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은 건물은 언제 취득합니까? 등기한 때. 지상권은요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매매니까. 그런데 등기 안 하고 있으면 받을 권리는 있어도 아직 권리자는 아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누가 지금 권리자입니까? 을이 지상권자죠. 오케이.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지상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그가 해주면 괜찮고요. 안 해주면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 소유자 보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왜요? 의무자가 권리자 보고 나가라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 뜻이에요. 별거 없어요. 권리 취득할 지위에 있지만 토지를 공짜로 사용할 권리 있다 없다? 그건 없다. 남의 땅이지 않냐. 사용료는 내놔라. 이해되시나요?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뭐 했다고요? 하나만 외우라면 요거예요. 매매로 달라진 거예요. 이게 305조하고 366조가 조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요거하고 달라요. 요거는 조문이 없어요. 없어서 누가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인정하고. 응. 판례 이론이에요.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스토리를.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게. 여러분 기왕에 이 책에 조금 적혀 있는 거 18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성립 요건 되어 있죠. 요거 한번 보세요. 1번에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일 것, 언더라인 동일 소유일 것, 그게 포인트. 그 18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일 것, 그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매매 기타 사유로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매매 하나만 언더라인 했대요. 뭘로 달라졌어요? 매매로 달라졌다. 그게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건물 철거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취득할까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합니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잖아요. 오케이. 지상권은 항상 누가 취득한다?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공작물이나 수목일 수도 있는데 그거 시험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권이 뭐길래 보세요. 지상권이 뭐길래 타인 토지에 건물 소유 목적으로 그 토지 사용할 권리가 지상권이다. 지상권이 뭐라고요? 타인 토지에 건물 소유 목적으로 그 토지 사용할 권리.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역권하고 전세권 볼게요.